결과적으로 이제 3포수에 대한 트레이드 썰이 있었죠. 삼성 라이온즈랑 SSG 랜더스, LG 트윈스 이렇게 해서 세 팀 간의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기자들마다 계속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문제는 LG의 입장에서 사실 셀러리 캡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3포수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3포수가 필요한가? 저는 이거부터 조금 궁금했고요. 물론 염경엽 감독의 요청이 있었겠습니다만 3포수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최근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서 염경엽 감독과 차명석 단장이 지금 트레이드 추진 중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 논의조차 없었다라는 말로 이제 그런 논란은 완전히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파토가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이제 파토가 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LG는 일단 셀러리 캡 문제가 일단 정말 클 거고요. 2년 연속으로 셀러리 캡을 초과하게 되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를 지명을 못하니까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트레이드가 나왔을 때 팬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트레이드는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염경엽 감독이 3포수를 요청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과거에 염경엽 감독이 있던 시절에 SK가 포수가 부상을 당하면서부터 모든 게 꼬여서 결국에 이응년 선수를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데려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연 LG가 이 3포수 체제가 되었을 때, 특히 베테랑이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주원 선수 혹은 김범석은 나중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 신인급의 포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1군에서 기회를 과연 줄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인 것 같아요. 김민식 선수가 계속 나왔었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민식 선수를 데려왔다, 예를 들어서 데려왔다고 하면 과연 감독의 입장에서 세컨 포수로 이주원을 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민식을 쓸 수밖에 없고요. 데려오면 무조건 쓰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주원 선수와 뒤에 이한림 선수도 있고 김성우 선수도 있고 LG 포수 지금 들어와 있는 건 5명입니다만, 물론 김성우 선수는 중간에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이슈가 있기도 하고요. 과연 이주원 선수, 과연 이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1군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3포수면 엔트리에 들어가도 경기에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군에 있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다시 2군을 내려버리죠. 그러면 정말 애매한 포지션이 되고, 김민식을 결국에 데려왔다면 아마 이주원 선수는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이나 되어야 1군에 한번 발을 뚫을까 말까 한 정도로 기회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트레이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주원 선수를 키우고 싶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트레이드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강남이라는 포수가 LG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2015년부터 유강남 선수가 이제 주전을 자리를 잡았는데, 2015년부터 22시즌까지 과연 LG의 이 포수는 누가 있었나 한번 봤습니다. 경기 수를 봤는데 2015년 최경철, 김재성, 조윤준이 있었는데, 김재성 9경기 주고 조윤준 6경기 줬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시즌 막바지에나 기회를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호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호를 영입을 하면서 둘의 입지가 사실 되게 애매해졌죠. LG 입장에서는 유강남도 키워야 되는데 정상호를 큰돈 주고 데려왔으니 정상호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정말 애매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선택한 것이 최경철이 있었는데, 결국 최경철을 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베테랑이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베테랑이라고 하는 논의도, 그 말도 정말 웃기긴 한데, 결국엔 최경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박재욱과 조윤주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뒤에 정상호,
조윤준, 유강남이 있는 사이에 이제 세컨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정상호를 샀기 때문에 정상호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 조윤준은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조윤준은 그 조시카 사건이라는 그 유명한 패대기 사건이 있은 이후로 개인적으로 입수도 왔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수 수비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기회는 더더욱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에 조윤준 선수는 은퇴를 해버렸고 2018년은 삼포수한테 마스크를 맡긴 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강남, 정상호 70게임하고 김기현 2게임 줬다는 건 2게임은 그냥 시즌 막바지에 그 남은 2경기에 그냥 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포수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정상호 선수가 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이니 LG가 이성우 선수를 주워왔습니다. SK에서 방출되자마자 LG가 삼포수 강화라는 명의로 이성우 선수를 데려왔는데 결국엔 이성우 선수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호 아프다고 들어놓고 정상호 22게임 나왔고 거기에 전준호, 김재성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LG는 김재성을 1라운드로 뽑았는데 김재성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김재성이 기회를 지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시즌 동안 김재성은 뭐 12게임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게 없죠. 12게임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키운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김재성의 시간은 흘러만 갔고 어정쩡하게 흘러가다가 결국엔 삼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2020년을 보면 이성우가 완전히 마스크를 써버리죠. 정상호가 빠지고 나서 이성우가 72게임이 났습니다. 박재욱은 자리가 없어요. 박재욱은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15게임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뭐 가비지 타임에 나온 정도니까요. 박재욱은 클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해 21년에 김재성이 그나마 좀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이성호가 빠지니까. 김재성을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김재성이 기회를 많이 못 잡긴 했습니다만 이별을 했죠. 이별을 하게 됐고 박혜민의 보상 선수로 결국엔 김재성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재성이 나가고 나니 LG가 급하게 허도환을 삽니다. 허도환을 구매를 하면서 또 베테랑을 영입을 해버리죠. 그렇다고 허도환 선수가 A급이냐? 절대 아니죠. 이성우 선수가 B급이었냐? 절대 아니죠. 어정쩡한 B급, C급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또 김기현, 박재욱 합쳐서 13경기인데 이것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결국에 김기현 선수 나갔고 박재욱 선수는 은퇴를 선언했고 LG가 과연 삼포수를 만약에 데려왔다면 삼포수로 김민식을 데려온다면 과연 LG는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팀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트레이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주헌을 키우고 싶다면 LG가 삼포수를 데려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를 얼마나 줄 수가 있을까요? LG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LG는 주전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팀입니다. 너무나 높은 팀. 경기당 야수 사용 비율을 한번 보세요. 2022년, 23년 가장 적게 썼어요. 12.6명. 실질적으로 대주자 몇 명 기용하면 끝이란 겁니다. 대수비나 대주자 한번 내는 정도. 그러니까 골고루 쓸 수가 없는 팀이에요. 2022년에 9위 했고 23년에 10위 했고 그렇게까지 교체가 많지 않았던 팀입니다. 주전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경기를. 그날 라인업에 있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갔다.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G는 삼포수를 키울 만한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그런 여유는 저는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결론은 베테랑을 사오면 결국 신인급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LG는 신인을 박아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LG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가을 야구를 진출할 만큼 성적면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팀은 조금이라도 한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좀 실수가 적을 것 같은 선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LG는. 그런 레벨에 있는 팀은 더더욱이 신인급 야수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저는 LG가 진짜 이런 주 A급의 코어 자원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신인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베테랑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트레이드로 들어온다면 신인들은 자리가 아예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자원 안에서 꾸준히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LG가 사실 2000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돔구장도 있고요. 실내에서 모든 훈련이 가능하게끔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했고 구장도 잠실야구장과 거의 같게 똑같이 설계를 해서 잠실야구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게 2천 투자를 해가지고 A급 선수 키우겠다고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서 자꾸 트레이드로 B급, C급 선수 데려오면 저는 뭔가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트레이드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진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단장이 오히려 팀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 뭔가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그 선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성적을 생각을 해버리면서 B급, C급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 그 뒤에 있는 자원들은 또 다음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단장이. 우리는 뭐 앞으로 LG의 10년을 이끌어갈 선수를 영입 드래프트로 뽑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환경을 전혀 만들어주지 못해요. 지금 팀의 레벨과 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자꾸 뭐 신인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 올려가지고 1군에서 써먹어야 하는 타이밍에 트레이드를 해버리고 올려야 하는 타이밍에 트레이드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 트레이드 결과가 언제나 죽 서서 남주는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잠실은 크다 이런 변명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LG라는 팀이 나름 팀 홈런도 꽤 많이 쳤었던 팀이에요. 23년 우승할 때도 그렇고 정말 LG가 장타율이 떨어지는 팀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좀 뭔가 지금 바로 옆에 두산이 보여주고 있는 야구가 있는데 이거를 20년, 30년을 같은 홈을 쓰면서도 이렇게 학습 효과가 없다는 건 저는 좀 뭔가 좀 살짝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확실한 플랜을 짜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 확실한 플랜이 깨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G 팬들 29년을 기다렸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했고요. 그 정도도 기다리는 팬들인데 뭐가 문제라서 지금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쭉 밀고 갈 수 있는 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LG 팬의 입장에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상당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길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